우리에게 추석 때 힐링을 선물했던 나훈아 씨요. 근데 추석 콘서트가 끝난 지 뭐 한 달이 됐는데도 여전히 신드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이 돼가는데 신드롬이 이어지고 이번에도 기염을 토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뭐냐면 지난 10월 9일에서 15일 동안 한국의 뮤직비디오 인기 차트, 뮤직비디오 차트를 봤더니 네. 1위가 나훈아 씨인데,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인데, 소크라테스 부르는 네. 테스 형인데 조회수가 무려 749만 회예요. 근데 749만 회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이 어떤 때냐. 네. BTS가 복귀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네. 블랙핑크도 활동하고 있어요. 네. 러브식 걸즈. 뭐냐면 이 BTS, 블랙핑크는 한국에만 팬이 있는 가수들이 아니죠. 지금 세계적인 팬들을 거느린 네. 그런 가수들인데 이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다 제치고 야하. 나훈아 씨가 1위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신드롬이란 말을 가지고는 또 부족할 것 같습니다. BTS, 블핑, 이른바 블랙핑크도 제친 그 뮤직비디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그 추석 콘서트 영상 다시 보기 해볼까? 하재근 평론가님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아하. 공식적으로 안 됩니다. 아하. 나훈아 씨가 그런 콘텐츠 관리를 철저히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 콘서트도 재방송도 안 하고 다시 보기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네. 문제는 이거 홍역을 치렀는데 왜요? 우리나라에서 방송된 그 다음 날 중국에서 버젓이 불법 유통됐더라. 아, 세상에. 그게 알려지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됐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유통사가 뭐 단속을 하겠다, 항의를 하겠다 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일단 불법으로 풀렸을 때 이걸 어떻게 다 해소할 수 있을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나훈아 씨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이 왜 이래라고 한탄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은 좀 저걸 좀 단속을 해주세요. 나훈아 씨의 어떤 그런 마음이 빛이 바라잖아요. 그럼 바래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훈아 씨를 많은 후배들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진심을 다해서 어떤 무대가 크든 작든 진심을 다하는 그 무대 매너 그리고 늘 또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나훈아 씨를 많은 분들이 따르는데요. 근데 그런 후배들에게 나훈아 씨 또한 내리사랑으로 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훈아 씨가 누구한테 최남희 변호사님 누구한테 이렇게 내리사랑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네, 나훈아 씨가 지난 2월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후배 가수들과 또 작곡가들을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작곡가들과 후배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 이유가 뭐냐? 바로 나훈아 씨가 방송 활동을 전혀 안 하니까 이게 선배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야하. 하면서 초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날 이제 참석한 가수들이 뭐 장윤정 씨, 금잔디 씨, 진성 씨 등 가수는 9명 그리고 작곡가가 6명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한 번 만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훈아 네. 씨가. 그러니까 본인을 한 번 만나기도 어려워하는 후배들한테 따뜻한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후배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묻고 이제 대화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이날 참석했던 금잔디 씨가 자신의 SNS에 나훈아 선생님을 만나서 오늘 꿈이 이루어졌다. 야. 오래도록 우리 가요의 전설로 남아달라. 또 이런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보통 저분들은 어디 가서도 다 알려진 인물인데 오히려 연예인이 실제 다른 연예인을 본 느낌으로 나훈아 씨와 찍은 또 인증샷을 저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설렜을까요? 전설을 만나니까요. 그런데 저분들 말고도 나훈아 씨가 후배 가수 강진 씨한테도 잊지 못할 선물을 줬다고 하는데요. 홍종선 기자님. 네, 강진 씨 데뷔 년도가 1986년도예요. 그런데
그 이듬해 1987년도에 노래가 나훈아 씨의 노래가 하나 나옵니다. 땡벌. 아하. 강진 씨가 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무명 가수니까 내 대표곡도 없고 무명 가수들이 주로 이제 지역에 많이 행사를 다니잖아요. 네. 여기서 사실은 좀 다른 유명 가수의 노래를 불렀을 때 또 호응도 좋고 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땡벌 노래를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13년을 부르다가 2000년에 아예 나훈아 선배님을 찾아갑니다. 저 이 곡 저 주세요. 야. 이건 뭐냐 하면 그냥 부를 수는 있지만 녹음을 하고 싶다는 거죠. 아하. 내 노래로 하고 싶다는 거죠. 나훈아 선배가 묻습니다. 아니 왜 신곡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던 노래 달라고 하냐.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노래로 유명 가수 되겠습니다. 야. 그런데 나훈아 씨 흔쾌히 그래 한 거에서 그친 게 아니라 편곡도 해주고 프로듀싱도 대박 사건.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강진이란 가수한테 맞춤형으로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네. 거기에다가 또 가사도 보태줬습니다. 아하. 치근치근 대다가 잠이 들겠죠. 요거랑 아주 유명한 부분이죠.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땡벌. 요 가사도 덧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강진 맞춤형 땡벌이 태어나게 된 건데 아니 그렇다면 원곡 나훈아 씨가 부른 땡벌과 강진 씨가 부른 땡벌 대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향기에 땡벌처럼 취해 있을까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날 울리지 말아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 추워요 치근 대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국면에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한창 노래방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 저 노래는 많은 분들 호응을 끌어낸 노래로 유명하잖아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렇게 하잖아요. 최다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강진 씨가 저 땡벌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면 저 땡벌의 곡비를 나훈아 씨가 얼마를 받았을까? 아하. 곡비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우와, 그래서 그래요? 강진 씨가 말하기로는 나훈아 선배님이 땡벌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0번째 은인이다 이렇게 세상에.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물론 곡비는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네. 작사 작곡을 나훈아 씨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 땡벌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리고 그러니까요. 라디오에 나오고 그런 모든 저작권은 또 나훈아 씨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 사실은 윈윈이죠. 강진 그러네요. 씨는 저 땡벌로 인해서 유명 가수가 됐고 또 나훈아 씨가 알려지기로 뭐 1년에 저작권 넣으면 6억 이상을 받아간대요. 세상에. 그중에서 또 땡벌도 많은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강진 씨한테는 진짜 그야말로 효자곡이 됐어요, 땡벌이. 그런데 이 땡벌로 뜨기 전까지 강진 씨의 생활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땡벌을 발표를 해서 한 5년 동안 열심히 홍보를 했거든요. 했는데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이렇게 정체가 돼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조윤성 씨가 영화에서 우리 동료 가수들이 가서 영화 좀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서 봤어요. 봤더니 그 장면이 나오니까 막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에 이게 반응이 오기 시작하고 잘 걸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영화 보고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나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막 스타가 됐다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서는 막 난리가 나서 방송을 틀면은 수많은 스타들이 나와서 너도 나도 땡벌을 이른 장도 치근 대다가 잠이 들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저도 저 장면 기억납니다만 저 때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땡벌 열풍이었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지금 비열한 거리죠, 영화. 2006년에 개봉을 했는데 네. 지금 강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거 이제 나훈아 선배 노래 가지고 탁 내놓으면 바로 스타 될 줄 알았는데 5년 이상 가도 별 반응이 없고 아하. 제자리 네. 조금 반응은 있지만 제자리를 맴돌다가 네. 저렇게 영화
나오고 또 사실 이승기 씨가 드라마에서도 불렀어요. 아하. 이러다 보니까 그 뒤에 뭐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하고 이 가요 노래방 애창곡 성인 가요 부분 1위하고 휴대전화 연결음 1위하고 막 그리고 돈도 들어오고 네. 그러면서 드디어 꿈꾸던 네. 단독 디노쇼를 2014년에 개최하게 됩니다. 네. 아하. 강진 씨가 꼽는 땡벌 신드롬 뭐 영순이는 뭐 나훈아 씨겠죠. 근데 1등 공신도 있답니다. 대체 누굴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자매 멤버셨잖아. 지금으로 치면은 뭐 소녀시대 거의 전문가. 거의 그룹 중에 최고였죠. 예, 그래서 이제 막내 출발을 해서 한 7, 8년 활동을 했거든요. 서현. 그래서 이제 저하고 결혼하면서 바로 이제 탈퇴를 하고 저 이제 뒷바라지 한다고 하면서 한때는 이제 저 매니저로도 좀 이렇게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투정하지 않고 당신이 최고다. 집사람이 뭐 지금도 그래요. 보면은 당신 처음에 만났을 때는 문명이었지만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잘 될 줄 알았다고. 오윤성 교수님, 사실 희자매 오윤성 교수님은 똑똑히 기억에 머릿속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인순이 그 데뷔 그룹에 있어서 이 희자매라고 하면 7, 80년대에 상당히 유명한 그 가수죠. 방금 말씀하셨던 그 강진 씨의 그 아내가 김효선 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공의 이면에는 네. 늘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사람의 사랑과 희생이 밑바탕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 강진 씨가 처음에 아내하고 만났을 때는 아내는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었고 네. 지금 이제 그 강진 씨 뒷바라지 한다고 저렇게 많이 그 어떻게 보면은 고생한 티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강진 씨 같은 경우는 지나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데 자기 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도 그 아내가 자신의 휴대전화 안에다가 10년 넘게 남편의 그 땡벌이라고 한 노래를 갖다가 그것을 저장을 해놨다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얼마나 그 커다란 역할을 했겠는가. 그래서 남성들이 통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조강지처를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보태 말씀드리면 네네. 이제 이 두 부부와 저도 함께 뵌 적이 있는데 네네. 이 김효선 씨가 한 집에 가수 둘 있으면 둘 다 안 된다. 누군가 해야 된다. 세상에.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엔 강진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무명이지만 훨씬 더 실력 있고 잘 될 것이다. 믿고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어허. 뭐 매니저 노릇만 한 게 아니라 누군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1988년에 데뷔한 강진 씨가 단독 디너쇼 한 게 2014년이에요. 야. 그 오랜 세월 28년, 20년 넘게 동안 김효선 씨는 또 이 생계를 책임지셨어요. 세상에. 그런 부분도 대단히 놀랐고 강진 씨가 그렇다고요. 나는 지금 막 밖에 나가서 노래해야 돼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일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별명이 강주부일 만큼 두 분이 아주 서로의 그 보완, 부족한 부분, 좋은 부분을 잘 맞춰가면서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네요. 힘든 무명 시절 딛고 성공한 스타 뒤에는 늘 묵묵히 뒤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강진 씨, 김효선 씨 부부에서 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꽃길만 걷기를 기원하겠습니다.